저는 퇴사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현실은 빚이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곧 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른다 라는 거를요. 처음에 제가 번 수입이 3만 원이었거든요. 정말 인생에서 거의 처음으로 맛보는 그런 우울감, 무기력증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럴 때는 진짜 고정비를 메우려고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돈을 빌려야 되나?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잖아요. 이제 봄이 거의 끝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야외 수업하듯이 야외 촬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퇴사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현실은 빚이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카드값, 월세, 고정비, 광고비 이것저것 이제 점점 더해지다 보니까 한 달에 나중에는 500만 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교사로 살다가 그 정도의 카드를 긁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 아시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퇴사를 한 후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들 속에서 저는 진짜 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진짜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혹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인생의 제 2막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경험해본 제 이야기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 퇴사 전에 저는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사보다는 정말 보모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 굉장히 가치가 있고 저도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훌륭한 직업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일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정말 일부였고요. 대부분은 애들 싸우면 중재하고 그리고 생활지도, 학생지도, 그리고 뒤치다꺼리 정말 뭐 사소한 것들 있죠? 질서가 잘 없어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제 많은 에너지들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내 인생은 여기서 크게 많이 변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들었던 가장 큰 회의감은요, 내가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게 저보다 경력이 많으신 선배 교사분들, 부장님들 그분들의 이렇게 삶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살겠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원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10년 동안 경험할, 한 30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경험은 다 해봤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렇다고 바로 그만둔 건 아니고요.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두려고 한다라는 결심을 주변에다가 밝혔어요. 뭐 가족한테도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가족은 대체로 응원을 해주긴 했어요. 뭔가 저를 믿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물론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다 교사잖아요. 뭐 미쳤냐? 정신 차려라.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반응을 제일 많이 들었었죠.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겠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라는 그 결심을 주변에다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반대할 겁니다. 반대할 거고 안 될 거라고. 잘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반응들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내심 마음속에 그 두 가지 생각이 싸우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저는 결심을 했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면 그냥 최악의 경우 그냥 기간제 교사 하지 뭐, 다시 임용고시 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철없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내가 내 몸 하나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겠지 라고 어떻게 보면 좀 근거 없는 자신감?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왕이면 직장인 월급 정도는 일단 벌고 싶다. 그리고 사실은 직장인 월급보다 더 많이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교사라는 직업에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었으나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돈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현직에 계신 많은 교사분들도 공감할 거고, 그리고 직장인들도 당연히 공감을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제일 잘하고 자신 있는 거 부터 해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게 교육이고 전공도 교육이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일을 해왔고 교육을 하자. 다만 대상을 좀 바꿔보자. 아이들 말고 좀 성인들에게 교육을 해보자 라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했듯이 교사 일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 자체는 항상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수업 준비하는 것도 만족스러워했고 아이들과 정말 재밌는 수업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과 깊게 소통하고 그 사람에게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는 단순한 지식정보 전달 행위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해보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더 이상 민원도 없고 치닥거리도 없는 그렇게 교육 업계에 발을 들였는데 처음에 제가 번 수입이 3만 원이었거든요. 그 3만 원을 벌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뭐 작은 금액이잖아요. 3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그럼에도 뭔가 가능성을 본 것 같았어. 내가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이 분야에서 내가 해볼 수도 있겠다 뭔가를 하는 그런 희망도 느꼈던 것 같아요. 퇴사 후에도 저는 제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교육을 사랑하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그 일을 계속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를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일만으로는 버티기 힘들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제가 투자를 했던 교육비, 그다음 카드값, 월세, 생활비, 광고비. 제가 한때 빚이 가장 많았을 때는 카드 빚이 3천만 원 그 이상까지도 쌓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걸 어떻게 뭐 주변에다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잘한 것만 얘기하고 싶고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걸 감추고 싶잖아요. 물론 이게 매출이 잘 나오는 달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달에는 직장인이었을 때는 생각지 못한 돈을 벌 때도 있었지만 안 나오는 달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고정비를 메우려고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돈을 빌려야 되나?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알바를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괴감, 두려움, 불안함, 정말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는 날에는 잠도 못 자고 매일이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상황이 안 좋았을 때 매출이 바닥을 찍고 정말 집에서 안 나왔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어요. 거의 한두 달은 집에 박혀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무기력했고 제가 또 이제 인정 욕구가 높은데 그게 지금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완벽주의도 있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될 것 같으니까 실행도 안 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처박혀서 핸드폰만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인생에서 거의 처음으로 맛보는 그런 우울감, 무기력증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이게 정말 큰 깨달음이었는데 항상 저는 제 마음속에 사실 그런 욕망이 있었더라고요. 난 뭔가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 특별한 사람이고 싶었어. 항상 저는 뭔가 제가 특별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뭔가 뛰어났으면 좋겠고 어디서도 뭔가 눈에 띄었으면 좋겠고 주목받았으면 좋겠고 내 능력을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거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동동동거리면서 쉴 새 없이 살아왔었구나. 경쟁을 해왔었구나, 나 혼자.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큰 깨달음.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자아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네.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이 풍경처럼. 마음이 너무 편하고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진짜 편해지더라고. 더 이상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떤 기준에 내가 들기 위해서 아동바동 거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구나.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진짜 이상하게 조금씩 미뤄왔던 일들을 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특별해야만 한다. 나는 특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포기 대신 실행을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때부터 광고 엄청 열심히 만들고 또 돌리고 블로그에도 글 열심히 썼고요. 제 책도 다시 썼습니다.
마케팅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세일즈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전화도 많이 하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해나가면서 드디어 좀 매출이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졌던 카드비 3천만 원도 모두 갚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직장에 있을 때 되게 박스 안에 갇힌 기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우물 안에 갇힌 기분. 그 안에서는 아무리 제가 발버둥을 쳐도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직접 평가받고 또 실패하고 성장하고 진짜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고통을 겪어도 직장을 그만둔 거, 퇴사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퇴사를 꿈꾸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미리 준비하셔라 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할 거라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행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꿈은 절대로 허황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꿈만 쫓으면 안 되고요. 꿈은 단단한 현실 위에 지을 때 이루어집니다. 저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데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제가 어떤 도전을 하는지, 어떤 실패를 하는지, 또 어떤 성장을 하는지 그 과정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고 저와 함께 성장하시죠.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꿈이 뭔지도 남겨주세요. 저랑 함께 같이 능력을 키워가 보는 거예요.